네,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 시한 이제 이틀 남겨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종종 전달을 요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만난다는 얘기도 했고요. 오늘 내용 보니까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다. 주된 공론화 무대는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 공수처가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소환을 통보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수사는 거의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에 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취지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탄핵 심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 됐고 탄핵 심판에서 결정 이제 파면 선고가 난 뒤에 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돼서 소환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탄핵 심판부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준비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준비 단계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도 진행이 되고 수사도 세 개 기관이 달려들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통합됐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다 준비하기는 시간적으로 벅차고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도 좀 벅차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그런 말씀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준비가 되면 그럼 수사는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협조라는 게 어떤 형태로 협조가 노출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변호인 선임이 돼야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 준비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피의 사실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변호인이 입회할 변호인과 어느 정도 또 합을 맞춰봐야 되고 예. 이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그 신분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결정난 뒤에 만약에 신분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의 보호 대상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공수처와 검찰의 경우에는 내란죄 수사 주체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같이 넣어서 수사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파면 결정이 안 되고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사실 네. 수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탄핵 결정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직권남용죄 수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 수사기관의 그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근데 내란죄라는 것 때문에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고 근데 수사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권남용죄를 연결고리 수사하고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국면이 꼬여 있다. 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론적인 그 윤 대통령과 그 관련 변호사는 대리는 아니지만 석동현 변호사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검찰 쪽에서 내란죄 관련 부분 윤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은 공수처로 넘긴 것 같은데 그 수사를요. 지금 오늘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대통령은 계속 변호사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서류 같은 것도 좌우편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어떤 처지와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분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된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네. 그리고 관련돼서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이미 다 영장 발부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사를 탄핵보다 탄핵 절차 우선돼야 된다. 수사는 그 뒤에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돼야 되고 탄핵 절차는 탄핵 절차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단 구성 문제 또 준비 시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중요임무 종사자로 이미 체포되고 영장이 발부됐다면 그 다음은 이거 내란의 우두머리는 본인 수사로 이어진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예. 지금까지 변호인을 선임 안 했다는 거는 그 절차 지연을 변호인 선임 문제로 계속 피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선임을 기다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경호처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막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절차적 요건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25일 날 만약에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적인 인신 확보 절차로 진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수사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의 적용을 받는 범죄 혐의였습니다. 뇌물 또 직권남용죄였기 때문에 이 그 탄핵 소추가 의결됐을 때에는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범 최순실 수사만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후에 파면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되고 구속됐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 오늘 나온 메모, 노상원의 메모 이런 부분에 의하면 외환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당장 체포되고 수사돼야 됩니다. 탄핵 절차를 기다릴 수도 없고요.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정도로 지금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25일 날 불응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서 탄핵 절차를 기다렸다가 수사를 하고 그렇게 수사가 갈 리도 없고 지금 이 사안은 그렇게 갈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25일 날 수사 받으러 안 나온다 그러면 영장 발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영장 네, 발부까지 아마, 가능성은 만약에 안 나온다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등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애당초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그 배경을 보면 체포영장 신청권이 청구권이 공수처에 있거든요. 예. 검찰도 있지만 경찰에서 공수처를 통해서 대인강제 그 영장 신청은 못 해요. 그러니까 아예 사건을 넘겨가지고 공수처에서 청구하게끔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성급한 부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기각을 했잖아요. 예. 실제. 그런데 대통령이고 출국 금지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국회문란의 목적이 완벽히 드러난 상황도 아니에요. 관련자 진술이 있지만 그다음에 관련자들 그 영장 발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범죄 소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가 한 걸 못 봤어요. 그냥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볼 때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경우에만 내란죄로 영장을 청구했고 나머지는 내란 및 직권남용죄로 청구했거든요.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 소명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판사님들이. 그러니까 뭐 내란죄가 소명된다, 뭐 직권남용죄가 소명된다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범죄 혐의 소명된다라고 하는데 예.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이 내란과 관련돼서 명백히 소명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아직까지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의견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관련 서류 같은 거 뭐 접수 통지가 됐다, 답변 요구서 언제까지 줘라, 뭐 기일 통지 이렇게 계속 우편, 뭐 전자우편 다 보냈잖아요. 대통령 관저 쪽으로, 대통령실도 그렇고. 근데 계속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한 게 받았다고 간주하겠다 이런 판단을 오늘 한 거죠. 네. 그러면 추가로 27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이 있다는데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여기서는 어떤 그 절차를 밟는 건지 궁금하네요. 뭐 헌법재판소가 예정된 길대로 진행하기로 오늘 입장을 밝혔죠. 예.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음이 명백합니다. 이 일부러 송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런데 굳이 송달받지 않더라도 변론 준비 절차라든가 지금 심판 절차에 관한 안내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추 의결서 그러니까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 탄핵 소추 안에 대해서도 다 공개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 위반. 그 비상계엄의 위헌성하고 내란죄에 대해서 상세히 나 있는 내용 모든 언론에 보도돼 있고요. 예. 길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방어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대리인 선임은 그냥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 상태로 예정된 기일을 진행하더라도 이후에 절차상의 문제를 삼는다고 하여도 그게 심판 절차의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예.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에 제출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고 절차대로 그냥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요. 예. 준비 기일은 뭐 이 증거 신청이라든가 증인 신청 또 쟁점을 정리하고 뭐 이런 기일인데 쟁점은 뭐 정리할 필요도 없을 만큼 간이하게 이미 이 소추안 자체에 정리가 돼 있고요. 증거나 증인 신청 부분에 있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시간을 끌 게 분명합니다. 예. 그거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준비기일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도 27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뭐 기일을 다시 잡는다든가 연기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답변을 하고 준비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대통령이 계속 그 우편 수령 같은 걸 거부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19일 날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20일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20일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거야. 일주일 27일까지 답변서 줘. 이런 건데 지금 그 27일 날 그리고 변론 준비기일 시작하겠다 이렇게 헌재는 말을 했어요.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라도 헌법재판관 3명 문제가 지금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대립이. 오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오늘은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리에서 다 빠졌고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일단 비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송달 관련해서요. 예. 사실 헌법재판소에 저 송달됐다고 하는 선언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187조를 인용했던데 거기 보면 원래 보충 송달이라서 갖고 가서 맡기는 부분, 예. 유치 송달, 보충 송달 이게 안 될 경우에만 발송 송달하게끔 돼 있는데 예. 발송 송달의 지금 요건 충족 여부가 분명히 다퉈질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냥 이렇게 했느냐? 예. 인위적으로 27일 날 원래 준비기일 열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맞춘 역산해가지고 딱 일주일 동안 맞춰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송달이 됐는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국회 소추위원들이 나와서 본인들 증거 또 그 쟁점 증거 증거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나중에 나와더라도 탄핵과 관련된 증거 그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실제 국회 소추위원단의 증거 목록 자체가 안 나왔어요. 예. 그냥 기사들만 다 첨부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증거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뭘 탄핵해야 되는지 탄핵이라는 게 증거의 증명력을 상쇄시키는 거니까 예. 이 탄핵해야 되는지 그 탄핵 대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기를 그냥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진행을 해서 소추위원들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쟁점 정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떤 주장을 할 만한 그런 법률적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항소기한 같은 경우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산점이 명백한 거 꼭 예.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쟁점이 없기 때문에 저 예. 부분은 특별히 다퉈질 건 없다. 그러니까 그러나 헌재에서 선언한 송달의 적법성 부분은 분명히 법률가로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예. 거고요. 헌법재판관들 입장을 보면 헌법재판관 원래 예전에 8년 전 똑같은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신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리시의 권한대행이 있고 하나는 사고시의 권한대행이 있는데 거리시의 권한대행은 당연히 대통령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온전히 이어받는다. 예. 사고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대통령 직위는 있고 내가 그 권한만 대행하는 거라서 서로 간에 임명할 수 있는 그 임명 대상 공직자의 범위가 다른데 그중에 헌법재판관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때도 여야가 서로 뒤바뀌어서 공방이 있었지만 어떻게 결론 났냐면 어쨌든 그러면 거리될 때까지 탄핵하면 선고 여부 결정될 때까지는 재판관 임명하지 마시다. 그렇게 해서 임명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 그때도 진행하는 국회 건 몫이었어요? 그때는 대법원장 몫이었어요. 예. 똑같은 겁니다. 대법원장 지명하는 걸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야당과 여당의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약간의 이념적 편향성 있는 분들을 민주당에서 임명했다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예. 이게 뭐 제가 누구나 탁 집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내거나 이런 식의 우리 헌재법에 보면 정당의 당원인이 3년 동안 되신 분, 그러니까 3년 이전에 정당 당원이 되신 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당의 자문 역할을 맡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보장되는 게 헌재 재판관인데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낸 분, 그다음에 그 판결 그 내용을 보면 다소 좀 갸웃거리는 분 예.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의 의견이다. 예. 오늘 인사청문회가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야당 추천이고요. 내일이 국민의힘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예요. 일단 국민의힘은 계속 그 청문회장에 안 들어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3명을 임명할 것인가, 해도 되는 것인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또 않고 이 후보자의 어떤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저는 뭐 그런 주장 자체는 어떻게든 임명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뭐 편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두 분의 재판관이 이념적 또 뭐 과거의 행적상 어떤 편향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과거에 노회찬
후보 이 출판 기념회에 가서 후원금 30만 원 냈다는 건데요.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을 낸 것도 아니고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 입장을 표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직전에 있었던 부친상 그리고 이 처 배우자가 직전에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때 노회찬 의원이 왔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로 가서 그냥 인간의 어떤 정으로서 한 거지 이게 정치적 편향성의 사례로 드는 것은 그나마 어떤 흠을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3인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리된 겁니다. 2017년에 권성동 대표의 입장도 그랬고요.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 지금의 권성동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만 혹시라도 6명 헌법재판관으로 판결을 하면 한 명만 반대해도 파면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나 본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를 막고 있는 부분 자체가 내란에 동조하는 걸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만들지 않고 6인으로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결정한다. 인용이든 아니면 기각이든 간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인가요? 7인에 의해서 심리가 개시된다는 조항이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가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절차가 늦어지니까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인용이 돼서 예. 심리만 가능한 겁니다. 결정이 할 수 있다까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만약 6명 체제로 만약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을 했다. 이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파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6인 체제로 인한 위헌성 문제를 틀림없이 또 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간에 3명의 임명 자체를 막고 시간을 끌고 이거 외에 지금 헌법적 어떤 요구라든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헌법 원칙 이런 부분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말은 단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일단 근데 사실은 이전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전에 추미애 당대표 그 당시 네. 우상호 원내대표였던가요? 그다음에 박범계 뭐 법제사법의 간사였던가요? 예. 하여튼 이런 분들도 다 똑같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논리적 주장 이것은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고 예.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태까지 감사원장 탄핵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탄핵할 때 이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 뒤에 빨리 그런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예. 그때는 보충 안 했어요. 국회 추천 안 했단 말이죠. 그게 10월 17일 날 세 분의 임기가 다 끝났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방통위원 위원회 이런 부분 국가기관을 민주당의 그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냐. 예.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딱 한 가지만 예, 예. 사실관계 짚을게요. 이 비상계엄 사태 직전 11월 29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대표 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 1인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다가 지금 비상계엄이 터진 겁니다. 예. 합의된 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마치 아무 논의도 하지 않고 민주당 입장에 없다가 지금에 와서 탄핵 때문에 이 세민에 대한 임명 절차를 주장하는 것처럼 뭐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대로 했으면 인사청문 특위위원장도 박 전 대표, 박 전 의원이 하면 안 돼요.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에서. 내정됐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워낙 네.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씩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해왔고 예.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합의로 해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 양보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분씩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이제 보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인사청문회는 시작이 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것인가 결정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그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쌍특검 공포해라. 쌍특검이 뭐냐면 내란 상설특검 말고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해라. 공포를 할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한은 1월 1일까지잖아요. 근데 내일까지 공포를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 그것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권한대행 협박하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협박이라고 보세요? 보여지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1월 15일까지니까 공포는 15일 이내
법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든가 제의 요구하든가 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 기간 내에 공포 안 하게 되면 범죄가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날부터 5일인가요?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헌법에서 보장한 15일을 민주당이 어떤 근거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죠.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탄핵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권받은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고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탄핵한다고 운운하는 거죠. 예. 탄핵을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저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예. 정치적 공세 그 정도 괜찮은데 만약에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건 분명히 협박이죠. 협박이라는데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이 불확실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이 대책을 빨리 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경제 안정 또 외교 뭐 트럼프 행정부 출범했다 이런 대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인 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대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특검을 통한 수사,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에 조속한 임명을 통한 재판 절차의 진행.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내란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차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설특검과 관련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아직도 않고 있습니다. 벌써 이 정부로 그 부분이 요청이 이송된 지가 열흘도 넘었을 겁니다. 안 하고 있고요. 예. 쌍특검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기관 간 혼선 수사권, 내란죄, 직권남용죄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한 내용,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 또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 기소권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이 진술서라든가 신문 조서 등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 간의 일차적인 혼선은 정리가 됐지만 기소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고 상설특검이 우선 받은 다음에 내란특검이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내란특검법에 이 수사를 종료시키고 수사를 이첩받도록 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헌성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와서 검토할 이유가 없는 게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내란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야당 추천 몫을 자꾸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국정농단 특검 때 그때는 왜 또 아무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입장은 여당이 추천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만으로 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수사 대상입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명확히 반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에서 이 내재적 한계 중에 제일 핵심이 본인 관련된 수사에 대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적인 알겠습니다. 근데 네네. 이전에 짧게 가셔야 그 됩니다. 헌법- 다른 거 궁금한 게 많아요. 헌법재판소 그때는 여야가 합의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판단한 거예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 재량을 인정한다. 그래도 한 당이 추천한 건 그래서 위헌이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여야 합의한 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 상설 특검도 하고 그다음에 내란 개별 특검도 하고 지금 수사가 거의 다 끝나갔어요. 특검 이거 법 통과돼서 발족하게 되면요. 20일 준비 기간 필요한 그때 이미 수사 다 끝납니다. 그거 왜 하는 거죠? 결국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때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계속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민생을 중시하는 민주당이라 그러면 6개 법안 그 거부권 행사할 때 탄핵을 했어야죠. 근데 그 중요한 민생에 대해서는 그때 탄핵 안 하고 지금 이 중요하지 않은 기존 국가기관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특검 관련해서 지금 탄핵하겠다? 그건 뻔히 민주당의 속셈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 보는 시선에 따라서 중요하다 아니다 그게 달라질 테니까요.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내일 국무회의에 이 쌍특검법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뭐 공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이 어떤 반응인지 내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과연 그 아직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려면 몇 달이 상당히 남았는데 지금 벌써 뭐 국민의힘에서는 조심스럽게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른 후보들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SNS에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선 그만하고 대선 나가겠다는 이런 걸로 읽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준석 의원 2016년 이후로 단일화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
그러니까 제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나밖에 없다. 출마 의지로 봐도 되는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는 실제 진정성 있는 출마 의지가 있다. 그 예. 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뭐 홍준표 시장은 확실하고.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다양한 뭐 지방선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정치적인 아마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네.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명백한 출마 의사 같아요. 그런데 당은 당대로 이게 이제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만약의 경우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에도 이렇게 대선 주자가 지금같이 탄핵 국면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 내란의 공범 정당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예. 예전에 국정농단 그때는 홍준표 대표가 출마할 당시에 8%뿐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24% 나왔지만 그때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몇 사람이 이제 나중에 또 의사를 밝히겠지만 홍준표 시장이 SNS를 보면은 지금은 보수 진보 중도의 지형을 보면 예. 진보가 20이고 보수가 40이고 중도가 38%다. 네. 예전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희망을 갖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을 추스리거나 당의 당원들에게 혹 자신감을 심어주기에는 뭐 적절한 행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서류도 받지 않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서류도 받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대권 도전 뭐 이준석 의원은 못 떠났지만 대권 도전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 뭐 오늘부터 이제 홍준표 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날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 다음 날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던 얘기가 뭐 대선 이재명 대표한테 대권 갖다 바치게 생겼는데 이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은 이 충격과 공포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되지 않고 야 이거 우리 정권이 이렇게 생겼다 이 고민을 앞세웠던 겁니다. 예. 지금 권성동 대표나 대부분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지금 절차를 계속 지연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개를 같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그나마 유리한 국면을 만들까 밖에 관심이 없지 국민들이 느끼는 이 혼란과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여당은 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대통령의 어떤 이 당 직할 체제에 맞춰서 대표 바꾸라면 바꾸고 그런 거에 줄을 몰려다니면서 이 상황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 앞에 단 한마디라도 진정한 사죄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이 실제 온다고 하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예. 민주당이 대선에 대자라도 꺼냅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닌데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아온 정당인지를 지금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근데 말씀.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아주 짧아야 대표, 됩니다. 이재명 예. 대표가 사실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면서 또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야말로 민생이나 국정 안정에 관심이 없어요. 하루빨리 조기 대선 치러서 국내심의 내란 공범이라는 프레임 씌워서 알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당선되는 거죠. 이거는 예.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 참으시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저희가 다 돼서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윤기찬 국민의힘, 조기현 민주당 두 분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